안녕하세요. 트림블 스케치업 공인교육센터 공식 파트너 CBT 솔루션즈입니다. 이번 시간은 언데포 스케치업 개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전 시간에 이어서 언데포 스케치업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언데 컬러링이라는 툴바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RGB라고 되어 있는데요.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포인트 클라우드 취득을 할 때 장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카메라 또는 별도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같이 찍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이 가지고 있는 RGB 값하고요. 그 다음에 측량점을 매치시켜서 각각의 포인트 클라우드에 색상을 입힐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사진처럼 나와 있는 이런 색상을 RGB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아이콘을 보시면 인텐시티라고 있습니다. 강도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3D 스캐너 자체가 레이저를 피사체에 비춰서 반사돼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을 해서 좌표를 만드는 방식으로 보통 사용이 되는데요. 인텐시티는 그 반사의 강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색상이나 질감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도의 세기에 따라서 색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RGB 값이 없는, 그러니까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취득을 할 때 카메라 장비가 같이 달려있지 않거나 아니면 별도 카메라 장비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색상 값이 취득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인텐시티 모드로 켜게 되면 형상을 좀 더 쉽게 파악하실 수 있어요. 물론 RGB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형상 파악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상에 대해서 구분이 가능한 그런 디스플레이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플레이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여기 하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높이에 따라서 포인트 클라우드의 색상을 달리 보여주는 그런 디스플레이 방법입니다. 자, 보시면 그라데이션 형태로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고도가 낮을수록 진한 파란색이고요. 위쪽으로 갈수록 붉은색 계열로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어요. 좀 더 명확히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세팅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세팅을 클릭하셔서 쉐이딩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쉐이딩은 아래쪽에 있는 그라디언트에 대한 형태를 먼저 설정을 하시고요. 이거를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표현해 주느냐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쉐이딩 값이 낮을수록 색상의 단계가 단순화되고요. 자, 보시면 경계면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죠. 단순화돼서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쉐이딩을 높일수록 저 경계를 부드럽게 처리를 합니다. 네, 경계가 훨씬 더 부드러워졌죠. 그리고 이쪽에 아래쪽에 있는 그라디언트를 선택함으로써 색상의 배치를 바꾸실 수 있어요. 이게 일종의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높이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자, 그레이스케일을 클릭하면 포인트 클라우드가 검은색의 단색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색상으로 구분이 가지 않는 경우에 형상을 좀 외곽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되겠다라는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디스플레이 모드를 쓰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플레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좀 전에 높이에 대한 부분은 하이트라는 걸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플레인 같은 경우에 일단 클릭을 해볼게요. 자, 한 가지 색상으로 다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컬러링 세팅에서 플레인 항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면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아이콘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실제 지금 여기 보시면 포인트 클라우드 밖에 없어서 면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면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업에서 면을 하나 그리고요. 셀렉트 플레인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면을 찍어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선택한 면의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이나 위쪽으로 높이의 단계를 그라데이션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아래쪽에 이렇게 색상이 표시가 되고 있죠. 자, 위쪽을 보고 싶으시면 플립 플레인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반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픽스드 사이즈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인면 뷰에서 한번 볼게요. 자, 픽스드 사이즈를 체킹하고 값을 1로 해서 엔터를 쳐볼게요. 자, 색상의 띠가 나타나는데 픽스드 사이즈를 클릭하시면 이 색상의 띠가 일괄적인 높이로 설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략 보시면 이렇게 Z축으로 라인을 그렸을 때 우측 하단에 VCB 보시면 1m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숫자가 1m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2로 바꾸게 되면 여기 보시면 VCB 창에 2000 정도 나오죠. 그래서 픽스드 사이즈를 체크했을 경우에는 이쪽에 설정된 미터 단위의 숫자 가지고 높이를 다 끊어서 보실 수가 있어요. 높이 분석할 때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도 보시면 그라디언트 종류를 바꿔서 표현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지금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바가 있죠. 자, 위쪽으로 이렇게 올릴수록 그라데이션 단계가 많아져서 좀 더 명확한 구분이 됩니다. 아래쪽으로 내리면 이쪽 부분 아래쪽에 한 2칸 정도만 표현이 되죠. 우측으로 갈수록 더 높은 부분까지 2m 간격으로 끊어서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포인트 사이즈, 그 다음에 트랜스페어런시 항목이 있습니다. RGB로 다시 바꿀게요. 자, 포인트 사이즈는 포인트 클라우드의 크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의 점이 보이시죠?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 사이즈를 이렇게 올리면 점을 크게 표시할 수 있어요. 보통 2나 3 정도 놓고 쓰시는데요. 이거의 장점은 포인트 클라우드 숫자가 적어도, 그러니까 적다는 얘기는 장비의 성능이 떨어져서 포인트 클라우드 취득수가 적을 수도 있고요. 좋은 장비라도 세팅에 따라서 빠른 작업 속도를 가지고 일을 진행을 하고 싶으실 때는 포인트를 적게 취득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포인트 사이즈를 늘리면 점 사이의 간격이 보관이 되면서 면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점으로 많이 보이는데요. 포인트 사이즈를 이렇게 올리시면 면처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대신 해상도는 굉장히 떨어지죠. 점 하나하나가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작업하실 때 적당한 포인트 사이즈를 설정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페어런시 같은 경우에는 투명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갈수록 포인트 클라우드가 조밀해도 투명도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건 어느 경우에 사용을 하냐면 포인트 클라우드가 불러와져 있는 상태에서 모델링을 하게 되면요. 자, 면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지금은 포인트 클라우드 위에 있으니까 면이 잘 보이죠. 이게 아래쪽으로 간다면 네, 이런 식으로 포인트 클라우드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트랜스페어런시를 올려주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면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 자체의 투명도는 이쪽에 트랜스페어런시를 이용을 해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이콘, 마지막 아이콘 있죠? 모델 인스펙션. 이게 뭐냐면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으로 스케치업에서 모델링 했을 때 그 모델링된 데이터가 포인트 클라우드하고 얼마나 붙어 있느냐를 알아보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자, 조금 전에 만든 면을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볼게요. 그래서 이쪽 계단 쪽을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단 정도만 대략 모델링을 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지금 내가 모델링 한 것이 얼마나 포인트 클라우드하고 정확하게 붙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 알아보는 방법이 모델 인스펙션입니다. 자, 모델 인스펙션을 누르니까 모델링된 객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보여주죠. 지금 그린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잘 맞춰졌다는 겁니다. 위쪽에 빨간색으로 나온 부분은 이 면하고 실제 있는 면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모델링을 하지 않았거나 모델링을 했는데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하는 거를 시각적으로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팅창에 보시면 Comparison Distance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 1로 설정을 하면 좀 전에 그린색으로 보였던 부분도 빨간색으로 나와요. 자, 인면상에서 보시면 자, 이 면하고 포인트 클라우드 배치하고 떨어져 있는 게 라인 도구로 재보시면 한 10mm 정도 됩니다. 10mm보다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10으로 해서 엔터를 쳐볼게요. 자, 이쪽은 지금 아래쪽 부분이 그린색으로 일부 바뀌었죠. 자, 그러면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부분의 거리를 한번 재보면 대략 18mm 정도 되는데요. 수치를 20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이쪽 윗부분까지 그린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수치가 미리 단위의 수치예요. 그래서 여기서 입력한 수치대로 모델에서 이 값 이상 떨어져 있으면 빨간색,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린색,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포인트 클라우드 가지고 스케치업에서 역설계를 했을 때 얼마나 정확한 작업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거를 인스펙션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기능이 보강이 되면서 역설계가 된 모델링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품질을 가지는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게끔 좀 업데이트가 돼서 작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편의성이 굉장히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델 인스펙션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언데 프리퍼런시스가 있어요. 참조점을 만드는 건데 첫 번째는 엑시스, 포인트, 라인, 그 다음에 피처 익스트랙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엑시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쓸 일이 없으니까요. 이거는 넘어가고요. 포인트는 지금 보시면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막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의 한 점을 실제 스케치업에서의 가이드 포인트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쪽에 지금 기둥 부분의 아래쪽 단을 내가 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이 측정 가운데 하나의 좌표를 찍어서 내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투명도를 좀 떨어뜨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포인트 객체를 클릭하시고 포인트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측점에다 갖다 대면 저렇게 빨간색으로 박스가 표시되면서 우측에 보시면 수치가 뜹니다. 이때 클릭을 해주시면 가이드 포인트가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이쪽에 끝점 쪽에다가 다시 가이드 포인트를 만들어 주면요. 자, 포인트 클라우드를 꺼볼게요. 이렇게 가이드 포인트가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 부분을 라인으로 연결하면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작업하고 싶다 그러면 포인트 클라우드의 일부분을 가이드 포인트로 만들어서 참조점을 잡는 그런 객체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라인이 있는데 같은 방식인데 이거는 직접 선을 그리는 것만 달라요. 그래서 이쪽 측점에 갖다 대시고 클릭, 이쪽 측점에 갖다 대시고 클릭하면 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쪽에 아래쪽에 그렸던 부분이 굉장히 빗나가 있죠. 가이드 포인트나 이 라인 쓰실 때 똑같은 현상인데요.
화면상으로는 제대로 찍은 것 같은데 이쪽 부분을 표시하는 좌표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면상으로 볼 때는 저쪽 같은데 실제로 찍으면 나랑 가까운 쪽이나 먼 쪽에 찍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라인이나 이쪽 포인트 기능을 쓰실 때는 겹치는 점이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클릭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클릭하고 보게 되면 이번에는 제대로 그려졌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쪽 끝점에서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려주시면 쉽게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처 익스트랙션, 형상 추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나타나는데요. 디테일한 부분은 이후 강좌에서 모델링을 할 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개략적으로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아이콘이 있습니다. Find Plane, 그러니까 평면을 찾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Fit Selected Plane, 선택한 면을 맞춘다. 그 다음에 Extrude Selected Plane, 선택된 면을 돌출시킨다. 그리고 이거는 Find Corner Line, 모서리 부분을 찾는다라는 거죠. 아래쪽에 있는 스케일이나 로테이트나 푸시풀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업에 있는 그 기능과 똑같습니다.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아이콘을 배치해 놓은 거고요. 자, 마지막 아이콘은 Convert to Mesh입니다. 이건 지역 만들 때 사용을 해요. 자, 일단 Find Plane 한번 볼까요? 자, 클릭을 하고 포인트 클라우드의 배치상 면으로 보이는 쪽들이 있죠. 특히 건축물이 그런데요. 자, 이렇게 면으로 보이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면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려주게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면이 그려졌어요. 자, 옆 사이드도 한번 인식을 시켜볼까요? 자, 클릭. 자, 포인트 클라우드를 끄고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돼 있어요. 물론 끝부분은 다시 맞춰야 되겠지만요. 포인트 클라우드의 그 전체적인 분포를 보고 면을 자동으로 찾아서 그려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 메쉬를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요. 자, 이 면이 실제로는 포인트 클라우드 분포에 비해서 안쪽으로 지금 들어가도록 제가 수정을 했는데요. 이 면을 선택해서 두 번째 아이콘 있죠? Fit Selected Plane,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찍으면 지금 제가 선택한 면을 이쪽에 지금 포인트 클라우드 배치에 맞춰서 핏, 그러니까 맞춰주는 기능을 해요. 배치에 맞게 면을 조작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경사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도 맞춰서 찾아주는 부분이 있고요. 자, 언두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콘은 선택된 플레인을 돌출시키는 거죠. 자, 면을 선택하고 세 번째 아이콘 클릭하고 포인트 클라우드의 점을 클릭하면 이 면에서부터 제가 선택한 그 부분까지 수직으로 연결된 그 길이만큼 전체적으로 면을 익스트루드 해줍니다. 핏은 그렇게 돌출시켜주고 맞추는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돌출값만 좌표, 그러니까 포인트 클라우드 좌표를 참조해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건축물이 무조건 수직으로 벽이 서거나 기둥이 서야 된다 그러면 세 번째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그거에 상관없이 약간 경사도도 다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두 번째 아이콘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서리를 찾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클린핏 박스를 배치를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모서리를 인식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모서리에 선이 이렇게 그려졌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면과 이면의 모서리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을 눌러주고 이쪽 면의 포인트, 이쪽 면의 포인트 한 번씩 클릭해주면 모서리 라인을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서리는 생각보다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하실 때만 사용을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위쪽에 보면 뭐 레코그니션 파라미터, 그러니까 인식할 수 있는 파라미터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오토 디텍트를 쓰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평면을 뽑는다 그러면 이 평면 자체가 노이즈가 있는 경우에 약간 변형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완벽한 평면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어디까지 평면으로 보고 어디까지 확장을 해서 면을 만들어 줄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쪽에서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쪽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0.01m씩 올라갑니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0.1m 단위고요. 제일 마지막은 그냥 미터 단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범위가 넓어질수록 좀 더 넓은 면적을 하나의 평면으로 인식을 하고 작업을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되고요. 아래쪽에 커베이처 톨러런스 같은 경우에는 지형을 만들 때 어떤 경사도까지 메쉬를 만들어 주겠느냐라는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따라하기로 작업하면서 할 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툴바 두 개가 더 있는데요. 이거는 필요할 때 추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익스텐션에 보시면 언댓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전 강좌에서 말씀드렸을 때 대부분의 기능이 다 툴바에서 실행이 되지만 메뉴바에서 꼭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사용해야 되는 기능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입니다. 좌표계 시스템. 자, 지금 보시면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스케치업의 XY 축하고 이게 안 맞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피처 익스트랙트 하면서 축이 약간 변경이 돼서 그런데요. 실제로 스캐닝을 하면 이게 XY축의 건물이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무브 로테이트를 이용을 해서 포인트 클라우드의 전체 위치를 바꾸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돌아갔죠. 이런 식으로 포인트 클라우드 자체를 회전시킬 수 있고요. 포인트 클라우드 자체를 이동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언댓을 사용할 때는 이 부분이 저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그 회전의 값이나 그 다음에 XY 좌표가 어느 정도 원래 좌표에서 이동했는지 다 적어 놓고 새로 작업할 때마다 다시 세팅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 좌표계 설정이 바뀌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스케치업에서 다시 실행할 때 포인트 클라우드 자체가 제가 지금 수정한 좌표계에 맞춰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좌표계 자체를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작업 효율이 더 좋아지거든요. 아니면 일일이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들에 축을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